땀과 열정으로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겨루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팀 코리아의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사람, 이계영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임기 4년의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과 막강한 영향력 탓에 소위 체육계 대통령이란 별칭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중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사과만 하고 뒤로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하는가 하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터진 날 이 대한체육회에 발표를 했고, 이 발표의 목적은 대한체육회가 되게 잘하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폐쇄적 운영 방식에 사유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구멍가게보다도 더 허접하게 운영되어 왔다. 공개는 여자도 내가 닮는 사람이야. 뭔지 알지? 나 때문에 준 거야. 나 아니도 안 해. 체육계가 이기영을 자유화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거야.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 논란도 불거졌는데 앞으로의 이기영 회장님의 모든 계획과 추진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세 번째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계영 대한체육회장. 체육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도전에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을 모두 이끄는 한국 스포츠계의 수장,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임기 연장을 전제로 3선 도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제기된 혐의 모두 억측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는데, 우선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전방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채용 비리 관련해서 증거물 확보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이 부정채용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계영 대한체육회장을 수사 의뢰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직무 정지 중인 이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임할 때 재임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다 이 체육회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마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일 겁니다. 도대체 뭐를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나를 악마화하나. 정부가 자신을 악마화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물러서면 인정하는 셈이라며 3선에 도전하는 이유를 항변했는데, 업무방해, 횡령, 배임, 금품 수수 등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4개. 주목할 점은 측근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얽혀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진천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업체 대표인 양모 씨, 이 회장의 고교 후배입니다. 양 씨 업체와 대한체육회가 맺은 용역 계약은 무려 70억 원 규모.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선정되는데 2017년부터 4회 연속 양 씨 업체와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3년엔 입찰액 점수에서 밀렸지만 기술평가에서 역전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일까? 대한체육회 내부 고발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가격을 적게 낸 사람들 보통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웬만하지 않고선 기술평가 때 극과 극으로 주지 않습니다. 21년도처럼 이 가격 경쟁에서 사실 꼴찌를 했던 그
꼴찌를 했던 게 또 1등으로 뒤집혔던 케이스였고요. 입찰심사위원은 총 9명, 이 중 6명이 체육회 사람으로 진천 선수촌 부촌장, 대한체육회 특보 등 이기흥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을 조금 조정을 했는데 그게 좀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부장님이 담당자라고 들었는데 아니신가요? 일단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양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3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12평) 남짓한 원룸 2개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TV조선 출입 인식 기자인데요. 이번에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지 않고 싶어서 왔거든요. 예. 아, 그래요? 통화 시도 끝에 양 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그건 지금 조사 중이니까 지금 거의 무혐의로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좀 지켜보세요. 예. 양 씨는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뒤쫓던 취재진은 이 둘 사이를 잇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분 회사에 2014년부터 양이 상관 감사로 계속 취임해 있었더라고요. 동문고등학교하고 사이 두 선후배 치고는 둘 간의 관계가 워낙 친했기 때문에 감사로 데리고 있었던 양 사람이 우리 회장이 처음 만났다고 했던 그 말이 저는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게. 양 씨를 플라스틱 전문 기업인 자신의 회사에 감사로 취직시켰던 이모 씨 역시 이기흥 회장의 고교 후배이자 현재 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장입니다. 해당 기업 감사 보고서를 찾아보니 실제로 양 씨가 2014년 이후 7년간 상임 감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고교 동문으로 외견상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이들 3인방이 함께 대한체육회 내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체육회 산하연맹 단체장인 이 씨가 연루된 혐의는 크게 제3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여기에 뜬금없는 뱀탕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주위에서 워낙 냄새가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부서원들이 알게 됐죠. 비밀로 한다는 확약서, 선수들한테 확약서를 받았어요. 님께서 그 뱀탕 8천만 원을 넘게 이제 대납을 해주셨죠. 일부 비용 같은 것도 자기 돈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생돈을 1억을 갖고 빚까지 졌더라고요. 빚을 지면서까지.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개막된 파리올림픽을 2달여 앞두고 대표팀 선수 36명에게 보양식으로 뱀탕을 제공했는데 그 비용을 이 씨가 대납했다는 것. 정부 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 씨가 올림픽 선수단 주요 직위를 염두에 두고 이 회장에게 청탁 목적으로 뱀탕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하 종목 단체장이 누가 될지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인중권을 쥔 대한체육회장을 청탁의 대상으로 본 건데 이 회장은 자신이 직접 이전을 추진했던 진천 선수촌에 딸의 대학 동창인 유모 씨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 씨는 2022년 진천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에 채용됐는데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국가대표 경력 등 당초 정해져 있는 지원 요건마저 유 씨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격한 자기 요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연령과 경력 요건 없이 이렇게 요건까지 바꿔가면서 채용 비리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반대 목소리를 낸 그런 체육계 간부에 대해서는 자천시키는 파생적인 좀 이게 범죄행위가 저질렀다는 게.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없던 유 씨는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해당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딸아이 뭐 친구라고 하는 부정채용녀한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야 국가대표가 이게 2,500만 원에 와서 여기 일하겠냐 이런 조건으로 우리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한 5년 정도 근무하면 얼마 정도 받냐 이렇게 하니까 한 3,000에서 뭐 3,500 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급여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고 다양하게 폭을 넓혀라.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올 거 아니야? 하지만 체육회 내부에선 이 회장 설명과 사뭇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이경 회장의 해명의 그 취지 중 하나는 이게 월급도 워낙 낮고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원래 훈련관리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연봉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 거였고 신입 직원의 월급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는 관련 취재를 이어가던 중 당시 부정채용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연루돼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았던 진천 선수촌 고위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원 기준을 낮춰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했던 위험한 거지. 그 이력서를 받아서 갖고 온 것 뿐이에요. 그냥 받은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무슨 삐끗하고 그럴 순 없잖아. 근데 달라요. 그 당시에 거부를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근데 회장님 주는 건 어떻게 봐? 인사부나 이런 애들한테 가서도 뭐 이력서 얘기하고 할 거 아니야. 그냥 회장님한테 받았다 이러면 안 돼, 그냥. 참, 난 미치겠다. 이걸 다 안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형은 공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력서 하나 받은 것 뿐이야. 심사는 들어간 거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 회장은 이력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력서를 건네받은 직원들은 이 회장의 영향력과 수사 향배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는 관련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없던 출장을 만들어서 스위스 로잔을 출장 가셨다는 얘기는 또 들으셨죠? 네. 어제 국무조정실 발표됐잖아요. 네. 이 정도면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모든 거에 지금 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뭐 이 정도면 오히려 사과하고 뭔가 시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만도 한데 실제로 제가 체육인들 지금 많이 만나보도 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위 혐의가 불거진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노조원들은 퇴진 시위까지 벌였지만 이 회장은 보란듯이 대한체육회로 출근했습니다. 이 회장이 자신의 상급 기관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된 배경은 뭘까? 회장 연임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원들 모두 이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어서 사실상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것 자체도 이기흥 회장의 일종의 사조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위원회에서 연임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공정위원회입니까? 철저히 외부 사람들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스위스 출장을 떠났던 이 회장은 연임 승인 바로 다음 날 입국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다양한 비위 혐의가 나왔는데 국무조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자제분 친구분을 추천하신 적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시한 적 전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분명히 해서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회에는 증인 출석 안 하실 거예요? 안 된 게 아니고 이제 갈 때는 가야지. 근데 체육회장이시더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이곳엔 국가대표 전용 숙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12년 전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며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105억 원을 들여 객실 20개를 분양받은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선수용 숙소에 일반인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편법적으로 자기 선거운동에 활용을 한 케이스죠. 이기용 회장께서 지방채 그 사람들 거기서 묵게 해줬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저희가 이용권 같은 거를 뿌렸어요. 이용권을 뿌려서 그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체계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었을까? 대한체육회장 선거 전부터 표심 관리에 철저했던 이기흥 회장이 리조트 이용권을 쿠폰처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진천 선촌에 일반인이 들어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회장이 하도 쿠폰을 발행을 해서 그만에 공약을 남발을 하니까. 체육회 내부에서도 규정 위반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근거 조항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결제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100억대 국가 기금이 들어간 시설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선수용 숙소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대한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에 묵고 있는 이제 센터장, 사실은 체육회 직원은 아닙니다. 많이 알려졌듯이 특별 보좌역이라고 해서 지금 평창에 있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출근을 보통 얼마나 하나요? 일주일에 한 3일 할 때도 있고요. 이틀 할 때도 있고. 국가대표도 체육회 직원도 아닌 사람이 리조트를 개인 숙소처럼 사용한다는 주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선임한 특별 보좌역, 체육회 산하센터장이었습니다. 이력을 보니 체육계와 별다른 접점도 없었는데, 없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냥. 회장의 임의로 넌 센터장 해 라고 임의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냥 임시기구처럼 갖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결재권이 하나도 없어요. 센터장이 머물고 있다는 알펜시아 리조트 내 숙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TV조선 최기입니다. 여기를 숙소로 쓰고 계시다는 얘기 들어서 왔거든요. 근데 쓰시는 게 맞나요? 네. 근데 이거를 센터장님이 쓰시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체육회 차원에서 네. 취재 가보면 센터장님, 근데 근거 규정이 어떤 건지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센터장님, 여기 국가대표들이 숙소로 쓰게 돼 있는 곳 아닌가요? 닫힌 문 너머로 센터장은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센터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 안 받아요. 수신 거부했어요. 대표팀 관계자를 통해 센터장이 쓰고 있는 숙소와 유사한 리조트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들어서자마자 탁 트인 전망에 거실과 응접실로 이어지는 콘도미니엄 구조. 조리 시설은 물론 널찍한 방도 2개가 있습니다. 33평형 숙소를 센터장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보통 4명 정도? 코치들은 한 2명 정도. 선수들은 4분에서 방이 2개, 방 2개, 거실 하나.
하루 숙박비가 20만 원이 넘는 숙소에 머물면서도 정작 차로 5분 거리인 사무실 출근 일수는 일주일에 절반가량밖에 안 됐다는 게 주변인들 주장. 대표팀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죠. 불법이고. 근데 그리고 또 여기서 감독 코치들이 뭐 지인들 그냥 재워주고 하는 그런 거는 권력이나 보면 다 오거든요. 나라동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체육회 간부들이 좀 타사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심각하죠. 또 감독들 아마 자기 좀 개인을 하지 못하죠. 취재진이 입수한 체육회 내부 문건을 보면 이 센터장에게 주어진 업무는 크게 3가지. 센터 자문과 체육회장 보좌,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소 모호해 보이는 이 업무를 하는 대가로 받는 월급여는 800만 원. 연봉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기흥 회장의 특별 보좌역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취임 이후 몇 가지 직책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이게 늘어납니다. 사진사, 변호사, 거기다 부총장의 사무차장, 정책연구센터장, 이 부총장, 사무차장, 연구센터장은 연봉 1억이 넘습니다. 봤더니 죄다 이게 또 이기흥 총장과 관계 있는 특권들이에요 보면. 대한체육회엔 정식 직제에도 없는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된 사람이 2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특보활동 지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장에 특보의 자문 내용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실제 특보들이 체육회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직원들이 자문 내용을 위조해서 전략기획부에 매월 제출하곤 했죠. 이기흥 회장은 왜 이렇게 많은 특별 보좌역이 필요했던 걸까? 우리는 국무조정실 감사가 시작된 10월 대한체육회 내부회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우리 특권이고 특권만 좀 확인해. 응?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우리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 없는 지원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원장님한테 무슨 얘기 할지 법무실장이 챙기고 특보님한테 확인하고 그러고 원장님한테 보고해. 국회 사무처 출신 특보와 국무조정실 출신 특보를 동원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지난 10월 국감에선 이 회장의 독주체제를 보여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 개모임마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관 개정 의결들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개진됨에도 불구하고 박수 의결로 항상 이루어지고요. 이기흥 회장님의 모습은 흔히들 얘기하는 체육 대통령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나 있을 법한 박수 의결. 체육 대통령으로 불린 대한체육회장의 권력은 상급 기관장인 문화체육부 장관조차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사유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뭐 괴물이다, 정치 있다.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이 회장은 유인촌 장관을 상대로 역공을 취했는데 체육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소와 공익감사청구서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대통령실에 문체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조직을 사유화하고 체육과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전국에 있는 체육 조직을 통해서 그게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고. 안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네. 의원님을 네. 참 그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본인과의 뜻이 다르면 영원히 뭐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와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은 계약서상 갑을 관계에 비유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통상 갑에 해당하는 문체부와 을로 간주되는 대한체육회 간의 갈등은 더욱 낯설게 느껴집니다. 선수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두 기관이
난타전에 가까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산하 종목 단체 82곳, 등록 선수와 지도자, 동호회원까지 합쳐 500만 명이 넘는 체육인을 등에 업고 대한체육회가 힘자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체육인 출신도 아닌 이기흥 회장이 어떻게 체육계 중심에 서게 된 건지 그가 걸어온 이력을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 준공 10년도 안 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교통편도 좋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그럼 뭐 코스도 걸어서 한 15분, 10분 정도 거리에 다 있어요. 젊은 분들이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많이 들어오시죠. 왜냐면 다 이제 신축이니까 깨끗하고 애들 키우기도 너무 좋은 도시예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 일대 땅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 2009년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될 무렵이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는 잠실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매우 편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이기흥 회장의 부인 김모 씨가 시범지구 선정 6년 전부터 이 일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당시 사들인 토지는 6만 1,092제곱미터,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라는 걸 예상했던 걸까? 동아건설이 이제 어쨌든 부존하면서 동아건설 가지고 있던 그 땅인데 위례지구 쪽에 은행에서 저기 부인이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보상받은 것 정도로 알고 있어요. 골재 판매업체 우성산업개발 실소유주였던 이 회장이 건설업계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2억 원도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됐습니다.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05년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우성산업개발 감사 보고서에서도 당시 토지 매입 시점을 전후해 대규모 자금을 융통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동아건설 채권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은 시점에 당시 자본금 17억 원에 불과했던 우성산업개발이 이 회장 부인 김 씨에게 회사 자본금의 5배에 달하는 84억 원의 빚보증을 선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보증을 섰다는 거는 만약에 갚지 않았을 때는 회사가 갚는다는 건데, 그 친인척이나 뭐 또 이렇게 잘 아는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준 거면은 그건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행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17억짜리 회사가 보증을 쓰고 개인한테 84억을 빌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법관정이 전혀 맞지 않고.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씨에게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주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18,000평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몇백억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땅을 판 지 45일 만에 우성산업개발이 문을 닫았다는 것. 그런데 회사가 있던 한강 둔치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남시 협조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기 산을 포크레인으로 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건설 자재죠? 타일 조각 같은데요? 이게 근데 이런 공터에 이게 그냥 있을 리는 없잖아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우성 산업개발 여기 있어요.
열려요. 건물 천장엔 구멍이 뚫렸고 내부는 텅 빈 채 거미줄이 쳐져 있었는데 벽면에 걸린 달력이 이곳이 사무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2012년 말까지 쓰던 건물이에요. 12년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건물 주변은 나무와 잡초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아, 비닐이 아니라, 근데도 뭐가 있어요, 밑에. 흙이 되게 블룩블룩한 게 뭐가 있어요. 바닥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비닐을 하나 얇은 걸 깔고 그 위에 흙을 대충 묻은 느낌? 그래서 되게 흙 느낌이 단단한 게 아니라 물심대처럼 출렁거려요, 흙이. 2018년 인근 토양의 오염 조사 결과 오염 면적은 44,900제곱미터, 오염 부피는 124,900세제곱미터였습니다. 정화 작업에 필요한 비용만 425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참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뭐 이런 또 청정 지역에 이렇게 매립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부에 좀 놀랐고요.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지 사실 참 뭐 놀랄 따름입니다. 이런 시설이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음용수로 쓰는 한강 수변 지역에 이렇게 입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정 기준치 2배를 초과하는 양의 불소도 검출됐는데 관할 지자체는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시에서도 쉬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형사고발을 안 했던 게 좀 이상하진 않으셨어요?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물려야 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 처리 비용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 간 지리한 책임 공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된 법인한테 정화 처분 명령을 하기 이제 어려워서 당시 오염 토양의 소유자인 동금 서울지방 한강 알죠? 그쪽에 2018년도에 정화 처분 명령을 내린 건데 지금 현재 1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계에선 우성개발 산업이 이름만 바꿨을 뿐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성산업개발에서 인수한 거죠. 돈이 부도가 나서 그게 경매가 나왔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레미콘으로 이름을 바꾼 거야. 우성개발 산업이 문을 닫은 2004년 인수합병된 지역 골재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란 건데 실제로 두 회사 모두 이기영 회장의 친인척들이 경영진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산업이 근데 20년 동안 벌어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20년 동안 국가사업하면서 특혜를 받아서 이거를 했으면은 적어도 이거는 치워놓고 가야죠. 이거 여기다 그냥 버려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해당 골재 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직원조차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말합니다. 우성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 여기랑 같은 회사. 같은 회사였어요. 하남에다가 폐기물 버려버리는. 어떻게 하죠? 그거 다 알죠. 여기 레미콘 가시는 분들도 다 알고 레미콘은 다 알아요. 우리는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TV조선의 최민식 기자입니다. 네네. 대표님 좀 뵙고 싶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우성의 대표 이사를 그래도 하셨으니까 네. 그때 왜 그때 부도를 내셨는지 그다음에 부도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우성은 예. 대한체육회 이기영 회장님하고 형제라는 거 외에는 예. 그 전혀 관련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 이경 화이팅!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TV조선 기자님.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저희 네, 오케이. 자, 네, 수고했어요. 잘 지내세요. 따로 저희가 인터뷰를 좀 요청드리고 가령 지난번에 그 사모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취재를 했는데요. 어디 갔어요? 네, 그 지난번에 그 미사의 그 땅 있잖아요, 하남에 거기 토지가 그거 따로 말씀드린다니까. 지금 오신 김에 잠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일정 또 다른 거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후로도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 2001년 대한근대오종연맹 고문으로 체육계와 인연을 맺은 이계영 회장은 카누연맹과 수영연맹 회장을 거쳐 지난 8년간 체육계 수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을 때도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최근에 그 후보자는 본인이 속한 그 연맹 회장을 하시면서 그 따님을 거기에 위장 취업을 시켜서 어려운 연맹의 비용을 사실상 횡령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우리 이종걸 후보께서 이런 가짜 뉴스를 접했는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수모스럽습니다. 어떻게 우선 의원을 하신 분께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건 반드시 형사소추를 진행할 겁니다. 토론회 이후 양측 모두 상대방을 고발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후보 측이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계영 회장 딸 부정채용 의혹의 최초 제보자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제보자에게 걸려왔다는 전화 한 통. 그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데 전화를 건 건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체대 교수였습니다. 또 이 잘못 하면 이러이러해서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좋게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해라 그랬는데 근데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전화번호도 받았어요. 이계영 회장. 지금 갖고도 있을걸요? 근데 전화는 안 했죠. 이계영 회장에게 사과하고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데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교수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체대 총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네 애들 좀 잘 좀 챙기라고 거기서 무슨 애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학생 이름 대가면서 전화 왔던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가 그 올림픽 기간인가 그랬을 거요? 한국체대 총장은 어떻게 제보자의 신원을 알게 된 걸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 그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본 거지, 물어본 거지. 제보자의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정점엔 논란의 당사자 이계영 회장이 있었다는 의혹. 당시 제보자의 신원을 아는 사람은 이종걸 전 의원 측과 담당 수사관뿐이었는데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간 걸까? 우리는 당시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서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같은 팀에서는 같이 피의자가 이제 상대성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기흥 쪽의 고발장은 진흥 1팀, 이종걸 측의 고발장은 저희 팀에서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이계영 회장의 수사를 맡은 이 팀은 제보자들의 신원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와 수사 기록을 공유하지 않았다는데 등재를 안 한 거예요. 참고인. 왜 그러냐면 다른 팀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1팀 수사관들이 몰래 제보자들의 기록을 복사해 갔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팀 수사 기록을 복사기에 복사한 거는 그 수사관님이 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요? 예. 3년 전에 제가 복사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시면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시켜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굴 후보 측에선 제보자들의 신상 유출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감찰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거쳤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보자의 신상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관련자들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3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이계영 회장은 삼선 연임을 꿈꾸며 대한체육회 역대 최장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 기자입니다. 그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검찰이 진천 선수촌을 압수수색했고 우리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후배인데 아마 고등학교 동창회 송년 모임 이런 데서는 뭐 간헐적으로 한 두세 번 봤습니다만은 통화도 거의 안 하는 사이예요. 그럼 현실 인식이 저희들이랑 회장님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선 직무정지가 되신 상황이잖아요. 당선이 되셔도 뭐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 형의 일정 수준 확정이 되면 직을 잃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반성하는 모습도 없는 기자회견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점을 질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직무정지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정지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선출직이에요.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임명권자가 저는 체육인들이에요. 대한체육회장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6일.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앞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1년에 평균 한 10만 킬로 다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체육회장은 월급이 없습니다. 기사도 제가 고용합니다. 유류비도 제가 냅니다. 대한체육회 어떤 돈도 제가 쓰지 않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은 추적자들 방송을 앞두고 이 회장은 2004년 이후 모든 사업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내용을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을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사는 물론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추적자들은 체육회 대통령이라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고대로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한 개인이 아니라 체육 진흥과 국민 건강, 국위 선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탐사보도 추적자들, 오늘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온다. 내가 온 거야 이제. 허경영이다. 하늘궁이 석현리 장흥면에서는 허경영 빼고는 부동산 안 된대. 이 동네에 있는 모텔은 내가 인마이 포켓. 시간도 없는데 백평에 3억을 내는 이런 영수증이 세상에 없다고 이면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텍스를 통과하는 물이야. 대장균이 검출이 되는 건 없어요. 소독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물이란 거죠.